자, 이어서 293페이지에 있는 16번 문제의 질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생산자의 유기물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래프하고 조금 달라서 당황했을 수 있는 문제겠는데요. 나와 있는 그래프 해석만 잘 했다면 사실 어려운 건 없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기업과 니은은 각각 생산량과 생산량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 그래프 자료이고요. 우리는 이미 이 네 개념을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생산량과 그리고 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순생산량 안에 이 생산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기억이 순생산량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생장량이 되고요. 나머지 뭐 피식량, 그 다음에 고사량과 낙엽량 이런 것들은 요 사이 간격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총 생산량과 동그라미 기억 사이의 요 간격은 호흡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개념만 적용을 하면 어렵지 않은 그래프 해석이 될 것 같네요. 먼저 기억이요. 동그라미 기억은 생장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장량이 아니고 순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이요. 이 군집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사이 간격인데 T1일 때 간격과 T2일 때 간격을 비교해 보면 T2일 때가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이요. 1차 소비자에 의한 피식량은 동그라미 니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 구간, 이 사이 구간 안에 피식량과 고사량, 낙엽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귿에서 설명하는 1차 소비자에 의한 피식량은 동그라미 니은이 아니라 이 기억과 니은의 차이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기억과 니은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기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수능 실전 문제고요. 296페이지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1987년부터 89년까지 자원의 유입과 유출이 일정한 네 지역에 서식하는 갈색 송어 개체군의 밀도와 평균 질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생체량은 어떤 시점에서 일정 공간 내에 있는 생물체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부터 분석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7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TMI를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태어난 해가 1987년입니다. 자, 이 그래프상으로 1987년도 그리고 1989년도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데요. 자, 밀도가 증가할 때, 즉 밀도라는 건 일정한 구역 범위 안에 개체 수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몇 마리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의미를 하겠죠. 자, 이 밀도가 증가하니까 각 마리당 이 평균 질량을 다 더해서 마리당 질량을 다 더해서 평균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인 이 송어들의 질량을 의미하는데 질량이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밀도가 높으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얘들 개체수 각각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경쟁은 1989년보다 87년에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7년도에 밀도가 더 높으니까요.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개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쟁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면 개체들의 평균 질량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반대라고 얘기를 했죠. 밀도가 증가할 때 오히려 질량이 감소했으니까 밀도가 감소하면 개체들의 평균 질량은 증가하는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이 세모 지역에서 1989년과 1987년에 가일색 송어 개체군의 생체량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생체량의 정확한 의미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시기에 이 일정 공간 내에 있는 생물체의 전체 양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에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평균 질량이 나와 있고 개체 수를 이제 전체 면적으로 나눠 놓은 밀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정 공간, 밀도는 그 일정 공간이라는 이 내용을 만족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 개체수랑 질량만 곱하면 전체 질량이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값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생체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1987년부터 계산해 볼게요. 평균 질량은 4g이고요. 그리고 밀도는 0.8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한 결과값인 3.2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램 퍼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1989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8g이고요. 0.4 개체수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3.2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진행되는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경과 시간이 나와 있고요. 개체 수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지금 그래프 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억새부터 출발하고요. 이후 참쌀이,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참나무 순서대로 전이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따로 그 이전인 뭐 초원이나 아니면 이끼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 보이지 않죠. 즉, 이 천이는요, 바로 2차 천이임까지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억. T1일 때 양수 묘목의 피도는 음수 묘목의 피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T1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T1 시기의 그래프만 봤을 때는 이 소나무의 그래프가 훨씬 더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고 있고 참나무 음수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값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피도가 더 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묘목의 피도라는 건 결국에는 이 공간을 차지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미 소나무, 양수림은 이미 맥스를 최대치를 찍고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들, 양수들은 빛이 많이 필요한 이 강한 빛에 적응되어 있는 애들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 경쟁을 하게 되면 빛에 대한 이 경쟁이 펼쳐지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들은 이 양수 묘목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미 덮어놨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질 않아서 더 자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수림은 약한 빛에도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라있는 양수들이 햇빛을 가리더라도 얘들이 자라나는 데는 전혀 문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 묘목의 피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한창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이요. T2일 때 극상을 이루어 더 이상 천이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미 T2에 도달하니까 양수림은 끝났고요. 이 시점을 호남림을 기간을 끝내고 지금 이 시기부터는 음수림이 되겠습니다. 음수림은 극상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굳이 천이가 더 이상 일어날 게 없죠. 극상이니까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이 지역의 천이 과정은 산불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과 유사하다. 2차 천이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식물 군집의 총 생산량과 순생산량 그리고 생장량을 나는 이 식물의 군집에서 천이 진행에 따른 총 생산량과 순생산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A하고 B부터 채워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보자마자 알겠죠?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총 생산량 중에서 순생산량을 제외한 양이니까요. 호흡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를 한번 볼게요. 순생산량 중에서 생장하는 데 쓰이는 생장량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피식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사량도 있을 겁니다. 또한 뭐 낙엽으로 떨어지는 낙엽량도 존재할 거고요. 자, 보기 기억. A는 분해자에게 전달되는 유기물량이다. 자, 호흡량은 유기물의 양과는 뭐 크게 여기서 연결될 게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초식 동물의 호흡량은 B에 포함된다. 자, 이 초식 동물의 호흡량이라는 건 초식 동물이 이 생산자인 식물을 먹기 때문에 이 호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먹힌 피식량을 활용해서 호흡을 하는 거니까 니은의 설명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이요.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서 구간 1에서 총 생산량 분의 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우리 앞서 얘기했던 대로 호흡량이잖아요. 자, 만약에 총 생산량 분의 호흡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천이가 진행이 계속돼요. 그렇게 되면 총 생산량과 순생산량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호흡량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총 생산량이 거의 일정해지는 데 반해서 호흡량은 증가하니까 전체적인 값이 증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에서 C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A, B, C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먼저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우리 생물적 요소 안으로 집어넣고 있는 C가 보이죠? 이 C는요,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자에서 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이용해서 이제 식물이 이용을 하니까 이게 단백질 형태로 전환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섭취한 비소비자가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B하고 C를 전부 다 해결하는, 처리하는 곳이 바로 분해자인 A이고요. 자, 이 분해 결과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 기억, 니은, 디귿 과정인데요. 기억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대기 중에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질소 고정 작용일 거고요. 이때는 질소 고정 세균이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리고 암모늄 이온이 질산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질산화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역시도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후에 이 질산 이온에서 대기 중으로 질소를 내보내는 과정이 있었죠. 이걸 우리는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기 살펴볼게요. 기억부터요. 세균과 곰팡이는 분해자에 속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럼 니은 C에서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난다. 자,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활용해서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이요. 과정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일단 지금 우리 완자책 기준으로 하면 대단원 5단원에 중단원 1단원을 마친 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중단원 두 번째 단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